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 무주택자 무조건 여기로 옮기십시오. 눌러 앉으면 평생 미치고 환장할 6곳은 어디일까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차별적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입지 상급지와 분양 상급지, 부동산 갈아타기 방법하고 떼돈 버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겨울부터 엄청난 시련이 닥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배수 타임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1주택 무주택 여기로 옮겨라. 정말 평생 미치고 환장할 6곳, 평생 땅치고 후회할 6곳은 어딜까요? 일단 입지, 강남, 서울, 경기, 지방광역시. 물론 상급지라는 건 있지만 그 자체 입지에서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럼 볼까요? 자, 1주택자 반드시 갈아타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폭락장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갈아타는 방법이 최선인 겁니다. 상급지로. 왜? 바닥에서 갈아타야 더 많이 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요. 먼저 필수 조건. 언제 갈아타느냐? 필수 조건. 부동산 폭락장 바닥. 얼추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 많이 빠졌다 생각하면 갈아타는 거예요. 두 번째,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으로 갈아타야겠죠. 당연히 싼 거에서 비싼 것으로 갈아타는 거 아닙니까?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지니까. 세 번째, 대출이라든가 전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아타느냐? 상급지로 갈아탄다. 또는 두 번째, 분양으로 갈아탄다. 세 번째, 유망 아파트로 갈아탄다. 먼저 상급지. 자, 전국 상급지 순을 보면 이건 다 할 거예요. 강남, 서울, 경기, 광역시, 지방 순으로 집값이 비싸죠. 그럼 하나라도 앞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같은 도시에서 실거주 겸 차익을 노리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일 잘 사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어떤 도시에서. 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락장에는 가격이 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핵심 지역으로 옮겨가고, 보통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핵심 지역으로, 그 다음에 외곽에 있는 분들은 보통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순, 고가 아파트, 보통 아파트, 저가 아파트가 있는데 싼 곳에서 보통이나 고가로, 보통에서 고가로 이렇게 비싼 곳으로 갈아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비싼 것들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잖아요. 분양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어요. 유망지역 분양. 어느 지역이라고 할 것 없이 지역별로 최고 입지, 그리고 대단지. 분양 평가는요, 주변 시세가 비싼 곳들이 좋고, 그 다음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싼 것들이 좋겠죠. 그리고 상승폭, 기대감이 좀 많이 갈 만한 것들. 폭락장에 분양권, 미분양. 이제 분양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미분양 막 늘어나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할 거예요. 분양권, 미분양 이 세 가지를 세트로 봐야 돼. 세트로. 그래서 유망 지역을 선택해라. 나는 기존 아파트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게 좋은 게 아니라면 분양으로 갈아타는 게 더 많이 뜁니다. 그 다음에 유망 아파트. 이번엔 진짜 아파트 대 아파트로, 또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아파트로. 자, 먼저 좋은 아파트라는 것은 보유 아파트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명품 아파트를 말하겠죠. 더 훨씬 명품으로 갈아타세요. 하락장에는 가격이 붙는다. 상승장에는 가격이 벌어진다. 언제 갈아타야겠어요? 하락장 바닥에서 갈아타는 거죠. 폭락 아파트, 보유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많이 올라갑니다. 기대 아파트, 보유 아파트보다 앞으로 더 올라갈 때 크게 더 상승하는 곳, 그것으로 갈아탔어요. 이번에 아파트 폭락과 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지금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P가 등장하는데 우선 이 아파트 폭락과 지역별 분양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릴게요. 2022년 현재 시세가 8억 정도 된다면 대략 현재 시세라기보다도 이제 꼭지 시세로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2024년 경우에는 이제 6억, 2억, 그리고 26년에는 4억 이렇게 반토막이 날 겁니다. 꼭 26년이 아니래도 내가 보기에는 이미 24년, 내후년이면 반토막 다 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반토막 난 거에 비례해서 서울 유망지역, 재건축이나 뉴타운이 해당되겠죠. 강남이나 이런데. 자, 그리고 3기 신도시,
자, 여기가 가장 분양 중에서는 최고 좋은 곳이에요. 두 곳이. 그런데 2022년 분양가 8억이었다면 아마 23, 4년에는 분양가에서 본전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이건 미분양됐다는 뜻이에요. 본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추락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고분양가, 전국의 고분양가, 하물며 좋은 곳도 이러한데 그냥 비싸고 좋지 않게 분양한 곳들은 망해버려요. 지금은 분양가에서 맴돌지 몰라도 떨어지면 그냥 마이너스 1, 2억, 마이너스 3억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뭐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 분양받은 사람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자, 분양가가 3억밖에 안 되지만 그 작은 금액이 2.5억, 5천 떨어지고 1억 떨어지고 그것도 팔리지도 않죠. 자, 여기서 보시면 폭락과 유망지역 기타 분양이 상관관계를 가져옵니다. 아파트 전국 상급지 1에서 3급지를 한번 공개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머릿속에. 여기는 서울 구하고 수도권하고 지방광역시 다 포함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사는 곳은 전국적으로 몇 위까지나 갈까? 지금 총 10급지까지 있는데 여기 참고적으로 이 3급지, 상위 3급지까지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도 한 급수라도 올리려고 하세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제 생각인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서울이 더 1급지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 지방은 점점점 급지가 밀려날 가능성이 크니까 뭐 실거주 아니신 분들은, 투자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서울 쪽으로 향하는 게 좋습니다. 볼까요? 자, 이제 순서예요. 1급지 강남, 서초, 과천, 송파, 용산, 성동, 양천, 영등포, 종로, 마포구 이게 10위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11위권 동작 12, 분당. 분당구가 예전에 5위였는데 밀리는 거 보세요. 경기도라는 이유로. 자, 13 광진, 14 강동, 15 중구, 16 성남 수정, 17 서대문. 바로 이게 1급지인데 여기가 가장 좋겠죠. 돈만 든다면. 2급지 동대문 18위, 19 수원 영통, 20 강서, 21 하남시, 22 성북, 23 광명, 24 금천, 25 의왕, 26 부산 수영구, 27 성남 중원, 28 관악, 29 은평, 30 구로, 31 안양 동안, 32 노원, 33 강북, 34 용인 수지, 35 도봉. 자, 2급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2급지까지 서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도 여기에 포함된 것들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리고 부산 수영구나 이처럼 지방도 보이고 있죠. 자, 3급지 부산 해운대, 33 34 화성시, 35 부산 남구, 36 고양 동구, 37 대구 수성, 38 인천 연수,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38입니다. 39 중랑, 40 세종시, 41 제주, 42 구리, 43 안산 단원, 44 안양 만안, 45 수원 팔달, 46 용인 기흥, 47 고양 덕양, 48 군포. 자, 대략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커요.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청약, 앞으로 이제 청약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넣을까요? 물론 분양가에서 또 결정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이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여기 말씀드린 A, B, C, F급지 순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지금은 이제 급매 집값이 많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A급지라도 성급하게 막 분양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뉴타운이나 재건축, 뭐 둔촌중공도 마찬가지고 걔들이 A급지입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좋아요. A급지에서도 상급지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분양받을까 말까 이제 왜? 나중에는 분양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미분양 날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분양받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좋은 금매를 잡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볼까요? 청약은 3기 신도시 노리고 1주택자 똘똘한 한 채를 집중해라. 자, 먼저 A급지 서울 전체에서 이제 강남이나 특히 강남이 제일 최고예요. 여기 강남 분양이 15억에서 20억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에 뉴타운, 지금 뉴타운 계속 분양하고 있죠. 여기도 최고 지역인데 요즘 인기가 조금 시그러들고 있죠. 분양가가 비싸다고. 그렇지만 나중에 많이 갈 거예요. 2더블 정도. 5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교산, 광명 시흥, 복정, 유래, 신촌, 낙생, 과천, 소방사, 용인 구성, 청계, 창릉, 구리, 진건 이 정도가 A급지예요. B급지 볼까요?
자, 3기 신도시에서 의왕, 월암, 안산, 장상, 계양, 부천, 대장, 원종, 역곡, 시흥, 하중, 왕숙, 장항. 자, 그리고 수도권 지방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곳 제외한 수도권 지방에서 대단지이면서 분양가도 싸, 한참 싸. 그런 특급 분양이 B급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C급지 볼까요? 3기 신도시, 운정, 우정, 회천, 검단, 구월, 하중, 거모, 신길, 대함이, 진접, 진안, 봉담. 자, 그리고 수도권 지방의 대단지, 중저가, 유망분양. 이제 B로도 갈 수도 있고 C로도 갈 수 있겠죠. 수도권이나 지방에 뭐 재개발, 재건축, 기타 신도시 이런 것들. 자, F급지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F급지나 C급지는 가급적 좀 제끼고 A, B를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자고요. F급지는 서울, 소규모 단지 이런 건 보지도 마세요. 수도권, 지방 대부분 70% 분양.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지방의 분양은 다 안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70% 분양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F급지입니다. 나중에 하락장에 분양가 밑으로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락장 마이너스 할인 분양도 할 수 있어요. 10에서 40%. 자, 물론 나중에는 또 상승장에는 올라가겠지만, 자, 이번에 1주택자 갈아타기 3가지 방법을 한번 볼까요? 1주택자들이 어떻게 하면 잘 갈아타느냐?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매도해서 현금 보유하는 거예요. 왜? 지금 계속 빠질 거고 내년에도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미 빠졌지만 지금이라도 던져내는 게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금 보유했다가 바닥에서 이제 사는 거죠. 2022년 고점 매도 후에 아직은 이제 작년이 고점이었으니까 지금 빠진 것들 많을 거예요. 1, 2년 정도 월세 살 각오하시고 투자 목적 내 집 마련, 즉 지금 고점 매도 후에 안 팔리도 계속 내놓으세요. 저점 매수, 바닥에서 매수. 투자성 없는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오피, 상가 이런 것은 그냥 당장 매도. 안 팔려도 계속 매도. 자, 이번에 바닥장에 갈아타는 방법이 두 번째로 좋아요. 바닥장, 내 거 많이 폭락했다고 해서 안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내 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좋은 걸로 갈아타야 돼요. 무주택자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이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 집이 있다가. 그러니까 바닥에서 고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더 많이 떨어진 상급지로 옮기시면 되겠죠.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양권, 미분양으로 옮겨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갈아타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갈아타기 플러스 추가 매입도 좋습니다. 왜? 바닥이니까. 자,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분양권, 미분양을 같이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존 아파트에다가 이거. 이번에는 기존 아파트에다가 또 하나의 기존 아파트 일시적 2주택 활용일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입 안 하고 가만히 현금 은행에 저금하는 사람이 제일 하락장에는 안 좋아요. 자, 세 번째, 기존 아파트 갈아타기 분양 관련. 그렇죠. 기존 아파트는 반드시 갈아타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분양 관련, 분양권, 미분양 거기에다가 자녀까지 매입할 수 있다면, 무리하지 않는다면 꼭 해주세요. 이번에 급급매 특성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급급매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나옵니다. 유달리 왜 급급매가 나올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갈아타기 하려고 급급매입니다. 어떤 사람이 10억을 5억에 던져버렸어. 그냥 저 사람은 뭔데 벌써부터 반토막으로 던지느냐. 20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졌으니까 12억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리 가려고 갈아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거 던져버리고. 이해하셨어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더 비싼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서. 상급지 갈아타기. 입지 좋고 많이 떨어진 곳은 훨씬 많이 뛰잖아요. 내 거 헐값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원하는 곳 갈아타기. 상급지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거기서도 원하는 곳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 다음에 유망 분양 갈아타기. 틀림없이 내 거 반토막 난 거보다 저 분양이 훨씬 많이 가. 그래서 분양권 미분양으로 활용해서 갈아타기. 다주택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습니다. 1년간 양도세 지금 중과유예인데 내년에도 뭐 중과유예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하락장인데 중과세 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세금 절약으로 지금 다주택자들은 계속 지금 팔아 제껴야 돼요. 제가 이거 작년부터 한 말인데 끝까지 안 판 사람들 지금 한 채가 아니라 5채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앞으로도 더 손해볼 텐데. 바닥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바닥은. 집값 하락으로 다주택 부담자가 많으니까 똘똘한 한 채만 부여하고 던지고 매도가 되지 않아서 지속적 급매로 매물 진행. 제 개인 여건을 본다면 개인 여건 상투장 영끌한 사람들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부담이 돼서. 또는 무리하게 갭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보고 던지는 거예요. 지금.
개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업 실패했거나 이혼했거나 실직했거나 파산했거나 세금 문제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급금매는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다주택자나 이러한 개인 여건의 사람들이 상상 초월의 매물을 내놓는다. 자, 폭락장 돈 버는 방법 3가지. 매매 관련, 분양 관련, 추가 매입, 바로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조건, 매매는 집값 폭락할 때 실거주 폐지도 있잖아요. 그럼 최소 금액으로 갭 투자하세요. 방법, 폭락장 무주택 갭 투자, 1주택은 갈아타기. 선택, 서울이나 상급지 지역으로 또는 대단지로, 호재가 많은 곳으로. 자, 분양 관련돼서는 분양권, 미분양 세트예요, 이게. 자, 이거를 매수를 해서 분양권 전매를 하거나 입주하면 되겠죠. 방법, 프리미엄 받고 팔거나 또는 갭 투자 입주를 해도 좋다. 다만 아무거나 분양 말하는 게 아니에요. 3기 신도시나 서울의 그 뉴타운 이런 데 또는 지방의 메인 지역이면서 분양가 싼 데도 미분양 난 곳들. 폭락장 말하는 거죠. 선택, 서울,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방의 유망 지역 이런 곳들을 말하는 거지. 솔직히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안 좋아요. 그거 나중에 미분양 날 것 같거든요, 내년에. 자, 그 다음에 추가 매입, 조건, 주택수에 제외한다 이런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자녀 명의로 매입할 수도 있고, 갭 투자, 분양 후 똑같이 추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상급지 하나 잡아놓고 1이에요. 뒤에 1은 분양권 미분양 또는 1 플러스 2, 2 플러스 1, 2 플러스 2. 앞에 있는 건 기존 아파트, 뒤에 있는 것은 분양권 미분양. 이렇게 개수별로 잡을 수도 있다. 자, 이제 부동산 매도 후 매수 갈아타기 선택. 여기 보시면 수익률을 보면은, 자, 지금 파는 게 제일 나아요. 지금 파는 게. 자, 10억짜리가 지금 8억으로 떨어졌어. 자, 이제 7억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2억 손실보다라도 팔아버리세요. 그러면 바닥장에 여러분들 18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진 것도 매입할 수가 있어요. 왜? 8억이 순위가 가깝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자, 10억 26억으로 갑니다. 오, 16억이나 뛰네요.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어요. 2억 손실 본 거 빼더라도 순이익이 14억이야.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매도하고 바닥에 사는 게 좋고, 두 번째, 하락 과정, 뭐 내년에 팔거나 하락 과정에서 파는 거. 10억이 7억까지 내려오면 3억 손실 보죠. 바닥이 이번엔 비싼 거 못 잡으니까 16억이 9억으로 빠진 거를 잡을 거예요. 그럼 9억짜리는 22억으로 가요. 결국 13억 벌고 3억 손해보니까 순이익은 10억. 이번에는 바닥, 하다못해 완전 바닥에서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갈아타야 돼. 왜? 자, 10억이 5억까지 떨어져 버렸어. 완전 바닥이야. 바닥인데 왜 갈아타요? 바닥은 바로 갈아타도 좋습니다. 왜? 더 비싼 걸 갈아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바닥장이 13억이 7억으로 떨어지면 한 2억 대출 받고 이걸로 갈아탈 수 있어요. 그럼 7억 아파트는 19억으로 갑니다. 결국은 자, 12억 빼기 5억은 순이익이 7억입니다. 이해가셨죠? 갈수록 이제 늦게 팔수록 손해는 보지만 그래도 이익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익이 훨씬 크지 않아요? 계속 유지하는 거. 계속 유지하는 거. 10억, 바닥 5억, 보유 5억, 바닥장 10억에서 5억 그대로 보유. 자, 5억 아파트 14억까지 올라갔어요. 결국은 10억에서 5억 빼니까 순이익은 4억. 결론적으로 그대로 끝까지 끌고 가게 되면 또 신고가 조금 찍으니까 4억 정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안 좋고, 바닥에서라도 갈아타고, 더 좋은 것은 하락 과정에서, 더 좋은 것은 지금 갈아타는 거. 아니, 지금 팔고 갈아타기는 바닥에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보시면 주택이 있는데 완전 관통했네요. 집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한 장소에 수십 년 터를 다지고 사는 분들은 입지가 좋지 않을 경우 가난을 면하지 못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 모두 이왕이면 땅 치고 후회하는 것보다 미래 투자가 보장되는 곳에 보금자리를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